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기취업령 계약과 선도 전문대학 사업 설명을 맡은 교육부 산학인력 일자리 정책과의 엄종훈 서기관입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우선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비전 및 추진 전략,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대학 선정평가, 사업 및 성과관리,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변화 인력 수요를 반영한 전문대학의 교육을 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을 근거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 직종 역량의 특성을 파악해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입학 자원 감소 등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기를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디지털 직무전환 교육 기능 강화로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필요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산업부에서 19년 7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17년도에 10만 9천 명에서 27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확보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전문대학의 또 강점을 살려서 현장 실무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조기 공급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끌어가야 되겠다. 전문대학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변화도 빠르고 그게 빠른 인력 양성에 대한 양성과 공급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소 중견기업과 전문대학의 강점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또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미취업자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실직자나 이전직 희망자에 대한 재취업 직업 교육의 훈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신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수요를 파악해서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필요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대학의 기능을 기존의 학령 아동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성인 재취업 교육까지 확대하는 그런 시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산업협력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자는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4차 산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재직자 교육을 근본적으로 전문대학이 그러한 직무 재교육의 수요를 파악해서 인력을 재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고민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전문대학에서 많이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하기 힘들었던 R&BD, 일반 대학 수준의 R&D 연구개발의 수준 아닐지라도 산업체라든지 생산 현장에 필요한 R&BD, 사업화 연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문대학이 좀 맞는 쪽으로 해서 산업협력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시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
이전직자 및 미취업자 직업교육 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연계 기술까지 지원해서 인재 양성과 성인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 인력 양성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비전이고요. 정책 목표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사업화 연계 기술, 직원 재직자 교육까지 같이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추진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전문대의 일반대에서 지금 적용시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교육 모델을 전문대학형으로 바꿔서 교육 모델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산학협력 및 재직적 산학협력의 기본 틀을 전문대학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직자 교육을 시켜서 인력 양성의 질을 높이고, 또 하나는 그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R&D 기술을 전문대학과 산업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대학의 기능을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성인 재취업자 교육까지 해서 사회적 책무감과 일자리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전문대학이 기여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명칭은 조기 취업형 계약과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 직업교육권 전문대학의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걸맞게 사업 선정 규모는 5개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 성과를 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참여 전문대학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 12억 원이고 총 6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교당 12억 원에 60억 원이지만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당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맞춤형 인력 양성 학위 과정으로 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모델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3 내지 4개 학과, 학교의 그 수준에 따라서는 3 내지 4개 학과 내외로 하고 학생도 100명 내외로 이렇게 참여 학생 규모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인 재취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재직자 교육. 이 사업이 전문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기본적인 출발선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40대 실직자, 이전직자 실직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성인 재취업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설수나 학생 수는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과정은 학위 과정을 해도 비학위 과정이 온 대학의 자율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경제 정책 방향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총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한 30%, 그러니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100명이라고 하면 한 30명 정도는 이런 성인 재취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분야,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 최신 첨단 산업 분야의 약칭 그 용어죠. DNA라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조업의 스마트화,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전략 산업 등 사업 분야는 이 중에서 대학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 있는 그런 분야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기간은 3+2년입니다. 준비 기간 1년이고요. 그 사업 선정은 저희가 4월 달에 되고 5월 달에 이제 계약까지 마치면 그때부터 내년에 학생을 받을 때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1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 학생을 받는 게 두 순환이 될 때까지의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해박기업가의 채용 약정 후에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급속한 산업 변화에 대한 실직자, 이직자 재취업 지급 교육, 이 두 개가 큰 카테고리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은 대학에서의 이론 중심의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기업 맞춤형 집중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업의 재직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에서 보완 심화 교육을 받는, 그래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교육의 강점과 현장에서 있는 교육의 강점을 같이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모델의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카테고리는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학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학습과 일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간 다음에 계속 직업교육을 하는 장기적인 체계적인 직업교육 체제 구축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이 기획되고 설계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학협력의 유행에 따라서 재직자 교육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 이렇게 이 두 개를 통해서 전문대학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산학협력의 기반이라든지 인프라를 갖다가 강화하는 그런 또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한 표로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학위 과정 내에서는 맞춤의 일 양성, 우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모델을 적용시킨 고등 직업교육 모델이 있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6개월 단축의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요. 6개월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의 어떤 누수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입학하기 전에 예비대학, 왜냐하면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다가 입학 전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대학 과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중 전공 관련된 집중 기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취업의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예비 기업대학으로 해서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예비 기업대학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장에 취업이 된 상황에서 일학습을 병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 모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화 연계 기술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문대학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한번 역할을 한번 자리매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R&D 연구개발 수준 아니더라도 개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 공동과정으로서의 R&D 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하고, 요걸 수행하는 해박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 업체에 해박이 되어 있는 채용 약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R&D 역량까지도 같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학위 과정은요, 그 재직자 교육하고 성인 직업교육 훈련 이 두 개 과정입니다. 두 개 과정이고,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체계적인 연수 기능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직자 연수 기능을 전문대학이 끌어 들어와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재직자 연수를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4차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정부 전환 시대에 걸맞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이 도와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어떤 사회적인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재취업 직업교육 훈련도 같이 진행하라는 부분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인데요. 입학 단계에서 협학기업 채용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취업된 뒤에 현장 실무 능력 결합을 추진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적 베이스의 기초 역량이 튼튼히 다져진 이후에 실무 능력이 결합이 되는 균형된 인재 양성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계약학과의 기본적인 틀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에 해서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 인재들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1년 동안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로 신분이 바뀌어서 재교육 실무 중심의 계약학과를 혼합해서 2년 내지 3년제로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3학기와 아까 예전에 기존의 전문대학에서 2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모델은 3학기 모델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요. 3년 과정으로 하는 것은 5학기 과정에서 아랫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입학할 때 동시에 취업이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상황에서 1학년 때는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학업 수행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 과정을 거치고 2학년, 3학년 때는 재직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학과 일을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사 일을 병행 끝난 다음에 졸업이 해서 학위 취득까지 하는 요 모델입니다. 요 유사한 모델이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조기 취업용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서 하는 모델은 결정적 차이점이,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바로 재직자로 신분이 바뀌어서 재직자형 교육을 받는 반면에, 저희는 학생들이 채용 조건형으로 입학을 해서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 내에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을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재직자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차별 있는 교육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형세 산업체 맞춤 1형세 구축인데요. 전문대 조기 취업용 계약과 운영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운영 모델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입학 단계에서 채용을 보장해서, 그래서 기업하고 매칭이 돼야 되고요. 채용을 확약을 하는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대학에서 집중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 실무 능력 배양 교육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입학하기 전에 예비대학, 이 사업은 기본적인 목적이 신기술 디지털 전환 직무 전환 교육의 기본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기존의 전문대학은 보다는 배출하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전문대학과 산재대학의 중간 정도 수준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전에 예비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초 정상적인 이 교육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역량 교육 과정을 예비대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기 전에는 예비기업대학이라는 기간을 이게 아마 1학년 겨울방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겨울방학 정도에 취업하기 전에 학생들 기업에 관한 문화, 그 다음에 기업 현장에서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실무 분야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기업 문화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산업체 전문가들을 학교 내로 초빙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취업 전선으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분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선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 과정은 이 일반적인 전문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협약산업체와 잡매칭을 통해서 채용 합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매칭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잡매칭이 된 학생들을 통해서 채용 합격서를 입학 서류 평가 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서류 평가를 하고 기착력 평가까지 해서 면접, 일제 면접에는 기업과 학교가 공동 면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해서 일반적인 전문대학 학생 선발 과정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결국은 학생들의 채용 합격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하건대는 대기업의 협력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1차 밴드나 2차 밴드들이 참여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에서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산업체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예비대학 과정을 집어넣고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예비 기업대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부터 기업까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 전문대학 조기 취업령 계약과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산학협력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혁신 쪽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PBL 수업, 참여형 수업, 그 다음에 현장 및 착용 방식, 창의 융합, 아이디어 발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데 새로운 사업과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업 방식의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한 수업 방식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시로 제가 표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러한 수업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셔야 기업체에서 맞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양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링크 사회맞춤학과 중점형에서 제가 이제 각 대학들의 현장 미러형 교육 공간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학과 역시도 산업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창의융합교육센터, 미래형 공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산업체의 변화, 신산업이라든지 디지털 직무 전환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산업체에서 약간 미비한 그런 교육 과정까지도 대학 내에 구축을 해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산업체 변화를 갖다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봐서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지금 서울대 아이디어 팩토리인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일반대 처음에 창의융합교육센터 할 때 소개했던 그림 같은데요. 서울대 아이디어 팩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인행공대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기도 한데요. 한 개 건물 전체가 이렇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인데 아주 부러운 그런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대에서 구축하고 있는 창의융합교육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건물 내에 이렇게 산학협력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공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환경 구축에 상당히 좀 이 사업 참여하는 대학들은 심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박기업하고 전문대학 간 산학협력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개의 핵심적인 워딩을 적었는데요. 위에가 해박기업의 연수기관의 역할을 전문대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해박기업의 연구기관으로 전문대학이 자리매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재직자 교육과 사업화 연계 기술 이 두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옵션입니다. 학교의 역량과 학교의 특성, 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은 가급적인 저희는 이런 사업까지도 가지고 들어왔으면 바람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재직자 교육인데요. 지금 현재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직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이 교육을요 전문대학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도 그렇고 북구 쪽에 직업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의 산업체 기존 재직자 교육 이런 부분을 전문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전문대학이 선도적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수요 파악이 중요한데요. 이 훈련 수요 파악은 기존의 그 조직 내에 기존 산업체 협약 산업체의 그 다양한 그 인력들의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각각의 조직 내 구성원의 그 인력 양성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훈련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런 디지털적인 새로운 산업기술 수용하는 데에서는 그 회사의 최고 관리자의 그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신입사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관리자까지 이렇게 교육 모델을 체계적으로 해서 기업의 연수기관이 부재한 중소 중견기업의 연수기관의 역할을 전문대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대학이 앞으로 산학협력의 어떤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현재 그 연구 기능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들이 우리가 기존에 나온 자료에 보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대학의 그 교수님들하고 그다음 기업체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기반을 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며 하게 되면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제 산업체 현장에 가서는 R&D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인력으로 양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대상 직업교육 훈련까지 개발 운영 지원인데요. 훈련 대상자는 첫 번째는 작년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여러 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와중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들이 실직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 국가적인 어떤 현안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을 해서 40대 이전직자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고민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 등에서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재직하는 것보다 직업을 이전직을 상당히 잦은 이전직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재취업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분야는 일단 신산업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직종이나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야를 잘 선택하셔서 대학이 교육과정으로 연결시켜서 훈련을 담당한다면 상당히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외연히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쪽에서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한 코스를 6개월 정도까지 운영하고요. 3개월 코스로 해도 되고 4개월 코스로 해도 되고 5개월, 6개월 코스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한 코스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6개월에 플러스 초급 단계가 6개월이면 중급 단계를 3개월 그 다음에 또 3개월 고급 단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 코스 혹은 6개월 단위로 하되 거기에 대한 그 훈련의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을 하든지 기본과 심화 단계를 하든지 그거는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1년 정도 과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예시는 4개월 코스웍을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예시로 들었고요. 예,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대학 선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신청은 고등교육부 2조 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이고요.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초에 발표하는 재정지원 가령대학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단위는 사업 단위고요. 여기 학과가 3개 내지 4개 학과가 개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신청 단위가 될 것 같고요. 신청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은 대학에서 해학기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 사업이 저는 전문대학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자리 잡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신청 요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는 5개 내외고요. 그래서 한 개구당 12억 원, 희망사회 장학금이 플러스해서 지원될 거다는 그런 내용 설명드리고 분야는 디지털 전환 신기술 분야하고 신성과는 계약과를 개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앞부분에 설명드렸지만 지역 특화 전략 산업 분야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일단 5개 권역이고요. 5개 권역 구분을 했지만 이 5개 권역에서 5개인데 권역별 인위적으로 한 개씩 배분하지는 않을 거고요.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권역에 2개구를 초과하여 선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특정 권역에 한 개씩 배분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향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당 구성은 모든 재정지원사의 평가당 구성 방식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골고루 이 사업에 대해서 역량 있는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할 생각이고요. 평가 방식은 1차 평가는 서면 평가를 하고 2차 대면 평가 그렇게 최종 선정 5개 내외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차 평가에서는 5개를 뽑기 때문에 한 2배수 정도를 2차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정성평가는 30%, 정량평가는 30%, 정성평가는 70%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성평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중점을 두고 평가할 생각입니다. 2차 평가는 심층적인 대면 심사를 할 거고요. 최종 심의에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확정하고 지원 규모도 대학별 지원 규모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량 평가 지표는 첫 번째 저희가 계약학과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학과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과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대학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생각입니다. 정성평가 지표입니다. 정성평가 지표는 크게는 대학이 이 조기체험계약을 운영할 기반이 되어 있는지를 그 평가를 할 거고요. 그게는 사업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과의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사업체를 얼마나 우수한 사업체를 참여할 그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 선발에 대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학교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취업용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적인 부분을 또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인프라라든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 타당성 부분을 평가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성과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의 정성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저희가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하려면 예산 편성의 적절성 평가인데요. 일단 예산 편성은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기간 첫 해 동안은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창의융합 교육센터에 구축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좀 주안점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창의융합 교육센터 구축을 할 때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R&BD, 재직자 교육, 그 재취훈련까지 이런 것들과 연계지어서 설득력 있게 창의융합 교육센터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대학 선정평가의 기본적인 일정인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돼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한 6주 정도의 기한을 두고 사업계획서 수립할 시간을 드리고 저희가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평가를 시행하고, 최종 선발은 5월 초에 하는 걸로 하고, 5월 초에 최종 선발이 된 학교들은 계속해서 교육부와 키아트와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 학생을 받을 때까지 준비 기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예, 사업 추진 체계도인데요. 추진 체계도는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위탁기관이 키아트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기관을 하게 됐고요. 각 대학의 사업단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회와 또 산업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사업을 하면서는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예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면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키아트와 교육부가 같이 노력을 하고, 전문대학이 발굴하기 힘든 그런 그 업체라든지 산업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키아트나 교육부가 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 일정은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 조기취업용 계약학과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